좀, 그, 자신으로부터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그 마음, 인식, 이런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으면 그 이제 어떤 생각들의 집합, 이런 걸 이제 인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라 거기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인식으로부터 어떤 구속돼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인식의 7가지 특징, 그다음에 이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법 이런 거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 본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다시 가져온 이유가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거라 요 그림을 보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정효숙 씨가 제일 눈에 띄는데 한번 해석해 봐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장면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누워 있는데 예, 밥을 차리고 오는데 예, 뭐 미우면 뭐 뒷모습만 봐도 밉다. 예. 이런 게 이제 밖에가 있으면 좀 더럽겠죠. 자기는 맨날 이제 일하고 저 두 사람은 놀고 그런 거 있겠죠. 그림에서 보이는 이 며느리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 내만 일하고 맨날 좀 뭐 힘들다, 밉다. 자기들은 놀고 뭐 이런 좀 마음 상태겠죠. 이거 막 뚜껑 부르르. 열리기 직전 같은데. 네? 뚜껑 열리기 직전 같다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싶은데. 아니 붉은데 얼굴이. 얼굴에 땀이 나고 그러니까 부들부들 살이 떨고 계시는데. 부르르 떨고 있잖아요. 예. 여기 옆에 보름달은 뭘 뜻해요? 보름달. 어, 추석이 추석. 추석이. 아, 그렇네. 추석이 다가온 음. 명절에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신우. 신우에. 신우는 누워 있고 며느리는 밥을 해다가 차려주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왜 떨어요? 내가 열받았어요. 열받고 성질나. 내만 이 맨날 한다 상을 싶어. 집어 던져 말아. 어, 이 며느리는 이 분노에 어떤 떨고 있는 저 분을 못 참는 거죠. 지금 보면 그죠? 네. 그래서 이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 사례로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자기 자신하고 하나가 된 상태에서는 이 분노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르게 보면 분노의 노예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화가 팍 치솟아 올랐어. 이제 하나 사례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거냐.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자유란 말은 이런 외부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마음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딱 들어오면 자기 자신이 거의 이 제어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거는 뭐 좀 특별한 거지만 화가 날 때가 대부분 이 상태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어, 이 여자는 화가 왜 났어요? 저 시어머니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죠, 그죠? 정여숙 씨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죠? 예,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런 사람 우리 맞아요. 어, 그러니까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났겠죠, 그죠? 네, 신우하고 네, 시어머니.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신으로부터 자유 여기서 토픽에서는
정말로 이 뭐냐 며느리가 이 며느리는 요 상황을 주어주기만 하면 부르르 떠는 분노를 못 찾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에 자유롭지 않죠. 항상 여기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와 본 겁니다. 그 인식의 사례를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이제 벼룩이 이렇게 통 속에 넣고 뚜껑을 딱 덮여두면 탁 튀어나가려다가 위에 부딪히니까 이게 교육이 돼요. 튀어봤자 안 된다는 교육이 되니까 뚜껑을 걷어내도 튀어나간다. 이런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벼룩도 생각을 하고 인식을 갖고 있다. 예, 교육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건봉어도 어항에다가 중간에다가 유리막을 딱 해놓으면 반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습관이 되면 중간에 있는 유리막을 걷어내도 그 반쪽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런 습성이 있고 이 코끼리도 이제 어릴 때부터 코끼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뭐냐 작은 말뚝에다가 걸어 놔두면 얘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말뚝에 딱 걸려 있으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교육이 되면 힘이 아무리 세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게 말뚝에 딱 매여 있는 그 의식이 딱 습성이 되는 거죠. 그런 인식 이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는 그게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생각에 구속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생명체가 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어떤 인식이 있어서 뭐냐 그 인식에 구속된다 이렇게 보는 예죠. 그 생각에 이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사례를 하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겁고 힘든 일들은 남자들은 못한다, 여자들만 할 수 있다 이래갖고 후이안족이라는 이 사례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가장 역할을 하는 모소족, 이 남성은 실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남자들을 보면 비리비리하고 여자들을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정말 여성이 가장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 자식에 대한 권한, 이 모든 게 여자한테 있는 이런 사회가 중국에 있는 한 부족 마을에 이런 습성이 있는 이런 마을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죠. 제가 아는 후배도 여기 직접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각인된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마음은 처음에 맑고 깨끗하고 정말 완전 무고한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살아가면서 이익, 손해, 옳고 그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애착 집착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음을 해갖고 사건을 겪으면서 각인한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각인에 대한 생각을 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셋판에 보면 메이트 리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박아 넣었어요. 이런 걸 보고 각인한다 그래요. 다르게 보면 우리 마음은 맑고 깨끗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건을 겪으면서 저런 생각들이 마음에 탁 한이 서렸어. 이걸 각인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각인된 생각들이 우리는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것들만 각인된 게 아니고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건데도 자기도 모르게 각인시킨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3살 버는 여든 간다. 3살 때 한번 각인시켜 놨더니 여든이면 뭐예요? 평생을 그 각인된 생각을 끌어안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 평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한의사가 있는데 굉장히 잘 살아요. 한의원도 여러 개 경영하고 하는데 어릴 때 막 개구장이 노릇하다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나고 심지어 뭐 나무 그 통나무 갖고 막 목을 누르면서 착하게 안 살면 안 된다.
얘가 하도 개구장이 노릇하니까. 그래서 착하게 안 살면 자긴 죽는다는 이 생각이 각인이 된 거야. 그래갖고 막 그 예를 들어 뭐냐 식당 가서 이렇게 막 팁을 안 주고 나오면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잘해주는데 팁 주는 건 괜찮은데 못 해주는데도 팁을 줘야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육하는 현장에서 봤는데 서로 이제 그런 상황을 적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니까. 자기 그 생각 때문에 평생 일종의 트라우마와 비슷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 외부 상황을 진짜로 여기면 이건 이제 애착 집착한다 그죠? 각인하는 현상,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는 백그라운드에 있고 사건을 만나갖고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 남편, 자식 이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이게 잘못된다든지 뭐 억울한 상황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마음속에 한이 돼서리죠. 우리 한마는 민족 하잖아요, 그죠? 아, 이게 3살 버는 8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각인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인된 것들이 나를 형성한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 행위나 충격적 사건을 만나면 각인된다. 이게 그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인식을 형성하는 거죠. 이게 행동으로 나가요. 이게 이제 보통 액션 들어가면 리절트가 나간다 그죠, 그죠? 요 뒤에 뭐가 있어요? 인식이란 게 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생각 이게 있는 거죠. 이 인식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가는 이런 게 있고 이 인식은 고정돼 있는 거라기보다 이런 충격 사건 반복 행위를 쓰면서 이 인식이 형성되고 이 인식에 따라 계속 행동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도깨비란 드라마 혹시 본 사람들 있나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옛날에 다 봤죠, 그죠? 거기 보면 공유가 그 전쟁에 나갔고 대승리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우고 이게 다 이제 저걸 이제 무찌르고 돌아오니까 국민들로부터 막 환영받는 장면이 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왕이 아주 젊은 왕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는 공유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간신히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그 인사로 온 공유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근데 공유 입장에서 보면 아, 원통하죠, 그죠? 가슴에 한이 설해서 원통한 감정을 딱 붙는 거죠. 그래서 도깨비란 드라마 주제가 보면 이렇게 가슴에 칼을 꼽은 상태로 어, 900년이 지나가는 이런 걸 주제로 하는 그런 도깨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칼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원망, 원망. 좀 전에 이야기한 걸로 보면 인식, 인식이, 그죠? 인식이 예, 고정돼 인식이라 할 수도 있고 원망. 이렇게 그 칼을 꼽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공유는 이 원통한 마음이 바깥에 있는 저 어린 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 탓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렇게 가슴에 이런 걸 딱 원한을 막 강렬하게 품어버리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 자기 자신. 본인이 괴로워요. 일단 저 원통한 마음을 가슴에 품어버리면 저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원통한 감정이 먼저 자기를 괴롭히고 나중에 이제 다음 생이든 저 이제 어린 왕을 만나게 되면 분노가 치솟아 오르겠죠.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왜냐하면 이게 오랜 다음 생으로 넘어가 버리면 잠재되어 버리거든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또 큰 문제점이에요. 잠재된 인식.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게 이제 함장됐다 그러고 잠재됐다는 표현도 쓰고 뭐 종자식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게 가슴에 서려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 이 마음의 주인이 이게 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이런 거 하나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여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요 우리 마음을 보면 한 70% 정도는 잠재 의식으로 돼 있고 현재 의식은 한 30%만 드러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하는 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어, 습관이 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잠재의식까지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말을 안 하면 답답해갖고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듣기는 어, 남자들은 한 2천 단어만 해도 마음이 편한데 여자들은 한 7천 단어를 말해야 하루에 마음이 편하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거든, 말을 안 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말하는 습성이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말하는데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말하는데 자유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면 답답해 못 견디는 상태. 이게 자신으로부터 자유가 안 된 상태예요. 자신 어떤 그 말해야 되는 노예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나 다 말하는 습성이 꽉 쌓여 있으니까 절에 가면 이제 무건수행 이래 갖고 이제 그 뭐야 달마야 서울 가자 이런 데 보면 무건 이래 갖고 이제 말을 안 하는 계율을 이렇게 정해 갖고 지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하루라도 말을 딱 끊고 말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를 체험 삼아 한번 해 보시면 이게 뭘 뜻하는지를 알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편안함, 그로부터 자유를 쟁취한다는 게 엄청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거기서 오는 자유가 진짜 자유. 다른 데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자유는 여기서는 이제 말에 대한 거를 이제 예로 들은 거고 아까 그거는 이제 원통한 사건에 대한 걸 이제 예로 들은 거고 이런 예를 계속 들 수가 있겠죠, 그냥. 그래서 이 각인 현상이 생기면 이게 고정관념화 돼가지고 잠재의식까지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Who are you? 이러면 각인된 생각들의 집합이 당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로 우리는 각인돼 있어요. 이렇게 각인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상황을 실상으로 여기게 되면 각인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저걸 가짜라고 여기면 예를 들어 드라마 속에서 공유같이 막 전쟁에 대승리를 해갖고 억울하게 이제 어린왕한테 정말 역적으로 몰려 죽었어. 가슴에 한이 서리겠어요? 서리지 않죠, 그죠? 그냥 연극이고 드라마니까. 그, 그렇지만 그게 진짜 상황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원통한 마음이 이렇게 가슴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번 정기 집회에서 양호님 말씀하시다시피 공을 깨치면 모든 게 끝나지만 공을 깨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 이제 주문 주력을 이제 강조를 하셨죠, 그죠? 헛것인 줄 알아버린 사람은 이렇게 각인할 이유가 없어져요. 이거는 뭐 연극인데 내가 그걸 한을 삼을 이유가 없죠, 그죠? 보통 태어나서 몸이 자기인 줄 알고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보통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크게 원한지거나 손해 보거나 이러면 이제 각인이 되죠, 그죠? 내면에 이게 잠재의식화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형성돼요. 이 말이 중요한데 내가 각인시키고 싶은 걸 딱 심어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착하게 살아라. 항상 착한 마음만 딱 이렇게 잠재돼 있으면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착한 일을 하게 되니까 복받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이게 내 의식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원통한 감정, 이기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각인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 인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각인된 생각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 주어진 인식에 거의 없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든지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게 대부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자기 자신한테 가장 해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타적인 마음으로 칵 채워버리면 그냥 그 사람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의 세계에서는 그 인과응보가 나고 죽으면서 이렇게 지켜지는 세계니까 베풀게 되면 모든 게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해코지 하면 반드시 돌아오니까 알면 할수록 사람은 착해지게 돼 있어요. 남을 위하는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함으로 해서 각인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 옛날에 양호봉님께서 마이산에 가셨는데 마이태자를 만나 보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천년 전에 신라가 망했을 때 경순왕의 항태자였죠. 마이태자가. 그러니까 왕위를 고려한테 넘겨주고 자기가 왕이 안 됐다는 원통함이 가슴에 칵 서려가지고 양호님이 만나 보셨을 때 그 원한이 너무 깊어서 법문을 좀 해주려고 했더니 그게 안 돼갖고 그냥 마음만 좀 달래주고 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아까 도깨비 사례가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강력하게 마음속에 함장돼 버리면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을 정말 뭐 일생이 아니죠. 수수생을 그 생각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각인된지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 없애는 게 이 삶의 목적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통틀어 현재의식이니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없애는 게 우리 이제 삶의 목적이 될 정도로 중요한 거죠. 이 각인된다는 걸 약간 다르게 보면 내가 어떤 이제 이 머리에 하늘 패기를 머리에 쥐고 있는 장면을 봤어. 이 과거에 봤어요. 머릿속에 기억이 됐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장면을 떠올려요. 이게 자기가 겪은 사건을 머릿속에 기억된 거는 마치 컴퓨터에 저장된 것과 같이 일세로로 저장된 거를 끄집어내면서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과거 기억 장치에 저장돼 있는 그 사건들을 내가 이걸 끄집어내면서 이걸 아주 생생한 현실로 느낀다니까. 근데 이 메커니즘, 이 과거에 들어온 거, 이거는 정말 쓸데없다는 걸 그냥 확 깔아버리면 이 사실 그냥 클린하고 깨끗해지는 건데, 과거에 기억된 걸 우리는 이 기억을 반추해내면서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해갖고 중생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의식의 메커니즘. 이 머릿속에는 신경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거기에
컴퓨터 일제로 저장하듯이 신경세포의 기억들이 다 쌓여가지고 그것들을 반추해내면 과거에 네가 누구였고 기억들이 다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기억들을 우리는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사라져가 다시 반복되지 않아. 이런 장면은 볼 때뿐이지 보고 나면 이런 똑같은 상황은 절대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뭐 비슷한 간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장면은 절대로 재현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머리는 그걸 진짜로 여기고 그걸 기억했다가 거기에 좋고 싫은 감정이 실려버리면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좋고 싫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쌓였는데 우리 속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의식들이 가득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만 앉아 있으면 이게 이놈 다 가만 앉아 있지 않아요. 근데 언제 이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언제 튀어나와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네, 생활 속에서 네. 사람을 주로 만날 때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생활 속 수행이라는 건 생활 속에서 이놈들이 튀어나오니까 튀어나올 때 없앨 수 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득 가지고 행복은 또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문제는 이놈이 불행의 주 원인인데 불행의 주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텅 비우면 진짜 행복은 거기 있다. 마음의 평안은 거기 있다. 이게 탁 비워지는 걸 보고 무념무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념무상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 의식을 만든 주체가 있어요. 예, 그 의식의 주체를 찾는 거죠. 그게 진짜 나고 본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본래심에서 다 만들어진 것들인데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은 주인이 돼갖고 이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있는 한은 저런 생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다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걸 그 인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딱 보면 그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일어나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버리고 세 번째 생각으로 말을 하고 생각하면 싸움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거의 막 성질나는 것들만 떠오르니까 세 번째 생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저런 생각들의 집합이 현저히 나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육체 기반으로 돼 있고 소원이 욕심, 분노 이런 것들로 생각이 꽉 이제 쌓여져 있다. 모든 생명체는 이런 생각들이 기반이 돼 갖고 지금의 나가 돼 있다. 그죠? 태어날 때 이미 우리 그런 의식을 잠재된 의식으로 가져오고 또 생장 커가면서 또 교육받고 이런 의식들이 머릿속에 이제 가득히 심어지게 되죠. 이런 생각들이 언젠가다. 이런 생각들의 한 7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둘러보겠습니다. 이 우리는 전번에 요 그림들 봤지만 변화하는 세계에서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인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걸 가짜라고 여기면 각인될 게 없어요. 여기 안에 연극하는 것 같고 드라마 찍는 것 같다고 여기면 마음에 각인되지 않죠.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살면서 이건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마음속에 각인이 된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TV 속에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이거를 속에 있는 걸 진짜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뭐 TV를 끄라. 이런 말이 우리는 TV 속에 들어와갖고 드라마 찍는 주인공과 같은 현재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정말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TV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가 이 TV 속에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인지해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들의 집합이다. 이래갖고 우리가 반야신경 하면 오온이 개공함을 알면 도 일체고액한다는 말이죠. 그죠? 이 오온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바깥에 이 물건을 보고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색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수상행식이라 그래갖고 의식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전부 우리는 실제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온은 이런 생각들의 집합, 그러니까 인식의 집합이라 그래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식 이거를 반야신경에는 5가지로 나눠갖고 그것들의 집합, 덩어리, 오는 덩어리란 뜻이거든요. 그거가 공함을 알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은 오온이 개공함을 알면 된다. 그 오온이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는 인식의 집합체이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물이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오면 이 세곤, 그 다음에 그 세곤을 갖고 의식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시 또 식으로 써요. 이것들이 내 자신을 형성하는 거예요. 특히 이 의식이 내가 쌓여갖고 저놈이 행동의 주체가 되고 나라는 사람은 이런 의식 활동하는 주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걸 오온이라 그러고 어, 이 몸을 나라고 여겨서 들어오는 것들 세곤, 뭐 감정, 이성, 의지, 의식 활동 전체가 이제 오온이죠, 그죠? 이걸 이제 좀 사탕을 먹는다 이러면 사탕이 인지가 되고 이제 수라는 거는 그 단맛을 느끼고 상은 그게 이제 이 사탕이 누구 거고 네 거니 내 거니 뭐 특징 분별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그거를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게 먹는 행위. 이걸 먹고 났더니 너무너무 맛있었어.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게 실질적 상황으로 보면 이 사탕을 먹는 행위를 갖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의식하는 활동하는 전체가 이 오온의 사례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나가 오온이다. 인식의 집합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건강경에는 이거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해갖고 4가지 상으로 다시 또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생각이 내가 있다. 이 생각하는 주체가 있으니까 그죠? 그걸 아상이라고 나는 인간이다. 또 나는 손해보면 절대 안 돼. 모든 게 손익분별해서 이득 보는 걸 쫓아가죠. 그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다가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안 죽으려다 발버둥 쳐죠. 이거 수자상이라 그럽니다. 이 건강경은 인식을 사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 휴대폰에 보면 뭐 엄청난 앱들을 깔아놓고 지금 열심히들 쓰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뭐 카톡 이런 거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식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들이 엄청 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깔아놓은 프로그램 다 돌고 있어. 내 타치해주기만 기다려. 카카오를 카톡을 딱 찍으면 그게 딱 올라오듯이 바깥에서 사건만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 프로그램이 여기 안에 돌고 있죠. 그죠? 이게 인식도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식의 또 다른 견지로 보면 탐진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어, 바깥에 있는 거를 욕심스럽게 구하려고 그러고 그게 잘 안 되면 화가 나고 지는 이제 분노죠. 그죠? 근데 이것들을 왜 계속 탐하는가 봤더니 어리석어서 이 탐진치가 되고 이런 탐진치로 전번에 봤지만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결실들이 다 틀려요. 정말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개의 서로 다른 결실을 이루고 있다. 그 뿌리를 가면 탐진치라는 말로 딱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식의 다른 면이에요. 인식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탐진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는 육체가 나고 육체 때문에 우리가 생겨난 인식들, 살생, 뭐 도둑질, 사음 이런 게 있고 입으로 짓는 죄, 거짓말, 이간질, 발림말 이런 것들이 입에 또 굳어져가 이런 죄를 짓게 되고 탐진치 이렇게 신고의로 짓는 죄 이것들이 꽉 쌓여 갖고 또 업보로서 우리가 이거를 해소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현재 우리 머릿속에 의식도 있지만 이 잠재된 의식, 이 근본적인 게 이 잠재된 의식이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거 없앤다는 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양홍님께서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전번 법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다들 그 아침 저녁 주문조리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식을 딱 없애버리는 방법을 아주 쉽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아, 정유숙 씨,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요? 모르겠는데요. 프로이드예요. 아, 프로이트. 맞아요. 프로이트. 이 정신의학계의 로이드, 거성이었죠. 네. 양호님 전생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로이드 아니, 양옥님이 서양에서 태어나신 적이 있는데 제랄드 딕션이라는 분으로 아, 살다 가셨는데 이 제럴드 딕션. 프로이트나 칼 융이나 정신계 그 지도자들의 스승으로 계셨다 아, 가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외향이 산업 사회가 막 발전하는데 정신계가 너무 깊이가 없어서 그들한테 이런 사상을 펴뜨리는데 이런 사람들을 스승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의 그 어떤 정신 법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죠. 예, 학자고. 그 이 무의식에 들어가 봤더니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 이런 걸 논문을 많이 썼죠.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정신과 의학자고 생리학자, 심리학자, 철학자예요. 정신분석학을 창시했어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인간은 잠재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규명한 거라 그럽니다. 아까 말한 잠재의식, 우리가 말한 영혼의식, 함장식 단어를 뭐라고 써도 좋은데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분 이렇게 해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재 의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잠재 의식으로 지평을 크게 넓혔죠. 그런데 그런 이제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그 사진 찍을 때도 이 담배를 딱 쥐고 있는데 후두암 걸려 죽었어요. 어머야. 이 담배 쥐고 있잖아요. 네. 볼펜이 후두암 아니고 담배.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막 이게 악취가 엄청나긴 한데요. 호도암이. 친구한테 딱 그 한 방 주사 맞고 그냥 생을 마감했어요. 일종의 수사이드 한 거죠. 그래서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결과가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예전에 담배 이렇게 많이 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 뭐 잠재의식을 포함하는데 이 잠재의식이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여기서 메시지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전번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유식학 양호님께서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하실 건데 조금 미리 이렇게 보면 눈, 코, 귀, 혀, 몸 그리고 의식
이거 아니비설 신의라 그래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죠? 거기에 이제 의식이 들어오면 이게 육식 의식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이 마음이라 그래갖고 생각, 감정, 뭐 오감이라 그러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형성하죠. 근데 이 마음 형성에 6가지씩 걔가 육식 해갖고 이 의식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칠식은 내의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궁금하면서 아주 깊이 연구한 거, 내가 평생 직업으로 하면 아는 것들 남들 잘 몰라, 전문 지식, 이런 의식을 칠식 의식이라 그래요. 이건 뇌에서 형성된 의식이에요. 이건 뇌의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팔식은 영혼의, 여기 뭐 영혼 의식, 잠재된 의식이라고 그러고, 이제 팔식 의식이 이제 그 더 깊이 들어갔더니 우주 의식, 아마라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구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십식, 백정식, 이게 진짜 나 마음이라고 보면 이게 전부 6, 7, 8, 구식이 다 만들어진 의식이지만 그 의식도 차별화가 돼 있다. 이렇게 6, 7, 8, 10 구식으로 돼 있고, 이 참나가 원래부터 있던 본래심, 이제 저기는 이 무념무상, 여기는 의식이 있는 상태. 우리가 천지개합을 한다는 말은 이 우주의식 상태가 되는 거고, 천지개합, 10개자 개합을 한다는 거는 진짜 나로 가는 이런 이제 주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천지개합을 해서 구식의식까지 가는 건데, 구식의식에 가면 일종의 여기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른 말로 보면 우리는 전부 이 창조주의 자식과 같아요. 실제로 여기에 가면 다 우리는 여기에 자식들이니까 우리는 정말 형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태가 가면 이제 보살의 경지로 가는 건데,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저절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아픈 걸 보면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이 경지로 가는 게. 그러니까 천지개합은 마음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 생명체를 다 내 자식같이 보는 마음이 돼야 구식 의식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개합을 외울 때 그 마음 상태를 깊이 생각하며 외워야 돼요. 그 의식과 하나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냥 막 맹목적으로 외우면 재미도 없고 하니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고, 그게 내 마음하고 개업돼 버리면 내가 그하고 하나가 되고 일체 모든 중생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보면 정말 이 가슴 아픈, 그 야옥님 수행하시다가 막 괴로운 사람을 보면 막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오고 이런 이제 경지로 가게 된다. 보살 수행을 하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런 마음이 돼버려야 돼. 이게 상대하고 막 이해관계하고 다투는 수준에서 상대가 나라는 수준으로 가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유막 의사가 왜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병이 걸렸다 해서 부처님 10대 제자를 이렇게 가르치는 법문이 유막경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경지가 구식 의식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계속 키워가야 되고, 주문을 외우실 때 이 구식 의식 상태, 창조주의 상태, 모든 중생은 원래 나였구나. 그 마음과 하나가 결합되는 이런 게 우주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면 모든 영혼들, 신들을 다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양옥님 법문하실 때 유의법 세계 스승님이 계셨다 그랬죠, 그죠? 네. 이제 할아버지라고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요. 요 구식 의식 상태가 이제 유의법 상태에 있는 생명체들의 세계에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싸움이 지면 구식 의식을 이렇게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옥님 한참 그 수행하실 때
막 10만 대군이 왔을 때 그 할아버님 도움으로 물리친 적이 있다. 나중에는 그런 이제 어, 경지에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의식 그 구식 의식 상태를 넘어서 완전한 나로 간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경전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양호님이 가르침이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의식은 함장된 의식하고 현재 의식이 동시에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함장된 의식이 돌고 있는지를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디자이너는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읽어서 디자인을 해내야 물건을 팔린다 그래요. 내가 아는 카이스트 디자인학과 교수 세미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그 사람을 발견해 갖고 디자인해야 된대. 이 감성적인 걸 그렇게 표현하더라니까. 이 잠재의식이 뭘 생각하는가를 통찰해가 제품을 만들어야 물건을 팔린다. 그래서 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장대 종자식이 뭘 갖고 있는가를 알아서 그걸 버리는 게 진짜 수행이죠. 근데 이걸 버리는 게 쉽지 않죠, 그죠? 두 개의 의식이 동시에 가동 중이다. 이게 내 의식, 무의식이 이렇게 이게 이제 함장돼 있어가 드러나지 않지만 돌고 있다. 현행 의식이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이죠. 그래서 그 인간은 항상 함정돼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알아서 버려야 되나 이걸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둘 다 사라져야 또는 이게 헛건 줄 딱 알면 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수행이고 이 인식에 우리는 노예 상태다. 전번에 시무도 얼핏 이야기할 때 이 성질 고약한 소 이게 인식의 특징을 딱 하나 집어넣어 그러면 이놈의 힘이 막강해요. 여기 앞에 있는 함장식과 현재의식이 싸우면 현재의식은 화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화가 나.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함장식 이루고. 함장식이 백전백승합니다. 보통. 그 함장식을 상징하는 게 이 항소의 이 힘이 막강하다니까. 그래서 이 힘을 조주안치기 위해서 냉수욕을 하는 거예요. 저 힘이 너무 세니까. 저 항소 힘을 누르는 힘을 키우려고 냉수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게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육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로봇과 같이 로봇이 막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요. 요즘은 막 그 정말 다양한 로봇이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개발되면서 로봇 사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로봇이 요즘은 반야신경도 설법을 한다고 할 정도니까 음. 지금 나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 뒤에 들어가 있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인식과 같다.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니까. 얘들은 프로그램의 노예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이비설신의 상태로 외부 어, 입력을 받고 생각된 대로 하는데 그 생각을 딱 요약하면 이익이냐 손해냐 옳고 그름이야 딱 요걸로 딱 듣자마자 판단이 그냥 서버려요. 말도 안 해도 저절로 저건 손해다 이익이다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탁 와요. 그럼 거기 따라 막 그냥 순간적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행동으로 갑니다. 근데 이런 생각에 항상 나는 매여 있다는 생각을 못해. 그게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 부자예요. 자유가 없다는 건 괴로움이에요. 야옥님 수행하실 때 스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손익을 따지지 마라 딱 한마디 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본인의 행동을 막 관찰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손익 계산이 끝나 있더래요. 항상. 그 손익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진짜 자유를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가 자신으로부터 자유인데 손익 따지지 마라가 아니에요. 손익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득을 봐야 돼. 근데 그게 인식에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게 괴로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손익 시비 분별로부터 벗어나려면 당분간은 이런 걸 계율로 정해갖고 벗어나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저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감옥 속에 갇혀서 태어난다니까. 아까 말한 함장된 의식. 저게 정말 전생을 봤더니 수억 년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내가 있다. 이게 부처님 법문이에요. 거기 다 동물로 있었어. 그 내 최초 전생이 뭐란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 아마 어, 하마였어. 야옹님 말씀하셨어. 하마였을 때 습성이 함량된 의식에 묻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전생에 살아온 모든 게 함장된 거라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의식에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감옥 속에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탱탱 감아놓은 상태로 이게 이해, 분별, 시비, 덕실,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이 육체가 나로 여기는 뭐 육체를 위해 평생 살다 가는 게 내 여목에 우린 갇힌 상태로 살고 있으면 갇혀 있는 줄도 모른다 이거지. 새녹은 새에서 나와 새를 좀 먹는다. 이 부처님 말씀인데 저런 인식이 그전 인식에서 나와 내 마음을 좀 먹는다. 저런 인식이 있으면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내며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그걸 보고 부처님이 새녹은 새에서 나와 새를 좀 먹는다. 그 인식에서 새로운 인식이 나와 자기를 좀 먹게 되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기 보면 그 인식이 그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끝없는 사건을 만나면서 업보를 쌓은 게 있어요. 업장이라고 하죠. 그죠? 이 쌓여 있던 것들을 다 갚아야 돼요. 세상의 빛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 그 막 수십 년을 거쳐 쌓아놓은 걸 한 생에 끝내려니까 불가능해. 그래서 지신기명례가 필수인 거야. 이 부처님, 이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부처님한테 기여하게 되면 이 업장 소멸을 해주신다.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대로 된 거고 이런 것들이 쌓여갖고 이것들을 해소하게끔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행하는 걸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될 게 결정돼 있는 거죠. 시간 순서가 다르게 배치된다 뿐이지 내 운명은 거의 이걸로 결정돼 있다. 악업, 선업, 뭐 악업도 아니고 선업도 아닌 것들이 쌓여갖고 내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너무나 깊고 막중하다. 우리는 이걸 다 해소해야 진짜 행복이 거기 있다. 그 내 힘으로 어려우니까 부처님한테 빌어서 하는 거죠. 이 인식이 기본이 돼갖고 요 배에 보면 방향타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데 뒤에 있는 방향에 따라 이 큰 배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내가 가는 길을 저 인식이 딱 자리를 잡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기적인 마음이 딱 있으면 배가 막 가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끝없이 하게 되니까 운명이 그냥 나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타적인 걸 칵 채워놨으면 계속 선업이 쌓이겠죠. 그죠? 적어도 유의법 세계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된 의식을 보살심, 남을 위한 마음, 우리가 말하는 경수, 이런 그 희생 봉사하는 걸로 마음을 꽉 채워 넣어버리면 이 세상 사는 데는 저절로 편안한 삶을 살게 돼 있다.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빼버려야 돼.
이게 사건이 생기면 아상, 인상, 중생사, 인식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것들이 행동을 하고 저기 이제 업이 쌓이는 거죠. 그 아까 말한 항소 이런 게 마음에 있어갖고 사건만 생기면 이 항소가 날뛰는 거야. 행동이 가갖고 결과가 쌓여. 이 쌓인 결과가 다시 나한테 업보로 와 운명을 결정이야. 이게 순환돼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윤회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고 죽으면서 저 인식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식 수준이 높으면 자기 원하는 태어나고 이런 자유가 주어지지만 인식 수준이 낮으면 어,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되고 동물 몸을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윤회하게 되는 이런 게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고 다 없앨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니까. 이걸 자성이 없다 그래요. 스스로 만들어진 성품이 아닌 거죠. 살아가면서 각인한 거니까, 각인했다는 말은 만들어진 거니까, 만들어진 건 반드시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100% 비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쌓여진 인식은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 마음은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속성이 있어요. 실체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인식은 생주이멸로 사라진다고 그러죠, 그죠?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전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 뭐냐 양파를 탁 중앙을 자른 건데 계속 한 껍질씩 벗겨 가다 보면 다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인식도 이런 거예요. 다 껍질을 벗겨버리면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때 진짜가 드러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 실체를 한번 쭉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구조나 이런 것들로 쭉 이제 한번 살펴보고 여기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이 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정유숙 씨.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 생각이 성- 다르고 내 생각이 달라서 많이 싸우.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이거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 그죠? 네, 이 사람은 너 때문에 화가 난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이 말이 맞나요? 너 때문에 화가 난다. 아니야. 이렇게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이미 분노를 갖고 있고 네가 내 분노를 끄집어내 줬다. 성질나게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나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분노가 이 사람 마음에 하나도 없으면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 화가 나질 않아요. 상대를 위해 화를 내지. 그죠? 그래서 너를 위해 화를 낸다.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찾은 사람의 행동이에요. 근데 성질을 못 참아 화를 내면 계속 업장이 쌓이는 거예요. 그 화가 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왜 화가 났어요? 우리 현은진 씨란 분 여기 계시는데 어, 네. 왜 화가 났어요, 이 여자? 아, 그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 혼자 일을 하니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이제 인식의 속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이론에 따르면 이 여자가 화가 난 이유는 며느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화가 난 거죠. 내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식이 그 인식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분노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 내 거다. 내가 할 거다.
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났잖아. 그죠? 얘들이 자기 자신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요. 그렇지. 이해가 됐어. 이해가 돼도 화가 나요. 왜냐하면 잠재된 의식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화가 나면, 아, 내 마음에 분노가 있었구나를 알아채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야. 이게 딱 알아채면 없어져. 네, 맞아요. 바로 보면 바로 사라집니다. 맞아요. 그게, 명사님이 저번에 이거 강의하실 때 예. 이거 알아도 없애는데 한 10년 걸린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뭐냐, 이해된 만큼 같은 이야기 똑같이 들어도 이게 내가 극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다르다니까. 극복된 만큼 느낌이 와요. 이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없으면 이 여자는 분노를 끌어안고 사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 분노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저로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아까 생활 속의 수행이라는 게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려야 분노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오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가 제어가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범락이라는 거예요, 범락. 그래서 막 며느리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고요한 마음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분노를 갖고 있으면 자신으로부터 자유가 없죠. 구속된 상태인데 본인은 구속돼 있는 건 줄도 몰라. 그냥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영원히 그 함장된 의식을 지닌 채로 살다가 또 죽는 거야. 그거 없애러 왔는데 뭘 없애야 되는 줄도 모르고 세월 다 보내고 그냥 간다니까. 불구대천지 원수가 내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이런 상황에 마음이 솟아오를 때 없앨 수 있다. 이게 생활 속의 수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없으면 나는 훈련을 하지 못해. 그래서 일부러 이런 며느리를 찾아가서 훈련을 해야 돼. 그렇게 하고 극복이 되면 이분들이 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진짜 고마운 분이 되는 거예요. 그 왜 전번에 뭐 고난은 성인이 준 값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상태가 고난 상태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괴롭잖아요. 그죠? 이 성인이 준 값이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네. 그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약간 감이 오면 좀 하다가 그러면 잘못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육바라밀의 이런 보시 이런 거를 항상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지게 예를 들어 뭐 화내지 않겠다 어? 이런 걸 정하는데 이것들이 너무 크니까 뭐 특정한 사람한테 뭐 남편한테 화내지 않겠다라든지 아주 좀 범위를 축소해서 결심을 하고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화가 나니까 인욕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욕이 사라진 만큼 마음이 고요해져요. 선정. 그러면 선정에 이런 만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육바라밀 수행을 저런 사건을 겪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 육바라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시무대에서 보면 이 소를 훈련시키고 소가 하얗게 돼가는 이런 과정들이 저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극복돼 가는 걸 희게 표현했다. 인소로. 이 꽃피를 풀어놔도 마음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게 시무도의 이제 핵심 그림이다. 이게 극단적인 사례지만
금강경에 보면 가리방이 시녀들하고 놀러 나왔는데 가리방 한눈 파는 사이에 시녀들이 인욕선인하고 막 웃으면서 즐겁게 토론하고 막 웃고 있으니까 가리방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내 시녀가 이 외간 남자하고 기덕거리는 걸 보니까 화가 났죠. 그렇고 인욕선인이랄까 팔다리를 잘라 죽어버립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욕선인 전생 사건이었어요. 그 금강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다. 분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잘하는지. 극단적인 예지만 보살 수행하는 아니, 없어. 그 예를 들어 공유는 가슴에 칼을 꼽았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눴다고 막 팔다리 잘려 죽여버리는. 근데 이렇게 수행 관점하고 완전히 이제 아, 그 받아들이는 시점이 다르죠. 이렇게가 원한을 가슴에 져버리면 원통한 마음이 돼갖고 그게 또 마음의 병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양옥님께서 수행이 가장 빨랐던 이유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한시도 내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 관하는 걸 놓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가장 빨랐다. 한눈 팔지 마라. 이걸 계속 노력하면 점점 쉬워지고 이게 수행의 가장 빠른 길이다. 오늘 요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나머지는 이게 특히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을 자설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야 변화가 온다.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거니까 이 마음을 놓지 말고 자신을 가라는데 사력을 다해라. 이게 말씀. 원래 이게 진짜는 원래 존재했던 거고 이것들 가나 이 우주에 있는 나는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만들어진 건 자성이 없고 영원성이 없어. 그러니까 노력하면 정말 없앨 수 있어요. 이게 있는 한 이 세계에서는 그 인식의 노예 상태예요. 그래서 불구대천지 원수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인식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자재에 보살이 돼야 된다. 70억 인구가 모두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인식의 감옥. 연목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자신으로부터 자유자재한 사람, 이 관자재 보살이라.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관자재 보살, 이 자신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반야신경 나머지 부분 전체가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 갖고 기술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참나를 찾는 거다. 이게 이제 진짜 달이 이렇게 환한 게 원래의 나라면 우리는 이렇게 빛에 가려서 이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있어요. 요거를 가려진 걸 확 밝혀서 진짜 나를 찾자. 이런 견지에서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좀 달이 조금 보이는데 우리는 아주 새카매가 달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현재 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진짜 나라면 이렇게 윤곽이 좀 보이는 상태만 돼도 대단한 경지에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네.